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좀 선방하면서 마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월의 힘이 있었겠죠? 미국장이 이제 제가 시장을 봤었는데요. 약 4.4% 빠졌다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많이 푸시를 했나요? 제롬 파월이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한 3번 정도, 0.75포인트 정도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위급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이제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왼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쭉 유럽으로 가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맨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미국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터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진짜일 거다.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은 정말 무섭죠? 막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수직으로 떨어졌네요. 90%. 90도로 쭉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괜히 겁나는데 이제 월봉을 가면 별로 안 겁나요. 월봉을 가면 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고민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가를 방어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게 방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시겠지만 현재 얼마 전에 올려놨던 금리 그중에서 3번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금리를 3번을 인하한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미국장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미국장이 이게 바닥 자리가 아니라 꼭대기 자리인데 예전에 제가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하락 시그널,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하락 시그널이다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락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락을 멈추게 할 확률이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빠질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이 높은 곳에서 저점부터 해가지고 이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다음에는 시장을 뭘로 방어할까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미국 시장이 파국으로 가나? 일단 주가 받치는 데만 연연했는데 일 터져가지고 쭉 빠져버린 그때는 뭐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트럼프 때 최고의 주가의 영광이 있지만 최악의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자유를 놔두고 좀 더 바닥에서 뭔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다시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너무 높은 곳에서 금리 인하 일봉으로 보면은 무섭죠. 낭떠러지. 월봉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 때 그 정도도 안 왔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100% 지금 금리 인하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정말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가져야 되는 거다. 만약에 제가 볼 때 정말 방어를 해서 금리 인하 3번 했는데 더 못 올리고 진짜 요 근처에서 끝나버리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악재가 터졌을 때 이제 그때는 전 세계 시장을 방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롬 파웰이 적절한 시기에 립 서비스를 감행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시면 월봉에서 후행 스팬이 들어와요. 처음으로 캔들락으로. 이게 들어오면 무섭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그냥 계속 들어올지 한번 올라가다 다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온 건 꼭 들어온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리 인하를 대응하는 거는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에서 원달러 1240원 가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보고 있냐면요.
지금 시장이 경기가 미국 외에는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예, 사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로 경상수익을 흑자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이 시장 방어를 안 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고점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을 안 하겠다는 의도를 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 흐름상으로 보면은 올해는 1,200원대에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횡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파동을 줄 거라는 거죠. 밑으로든 위로든. 그렇다면 저 위에 추세 연장선까지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반등을 들어올 수 있지만 레벨업은 어렵다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도 아마 그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1220원 돌파하고 과거 고점 1243원이었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데 저도 그걸 가능성을 봅니다. 특히 일목균형배상으로 목표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시작했고 후행스팬도 아주 중요한 구간을 뚫고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내려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돌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2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네. 진짜 이거 제가 우려되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면 코스닥은 2%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7% 상승하고 있어요.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4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거기서 개인들이 팔고 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에 오늘도 3,500원. 개인은 계속 사요. 이 물량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물량이 나오지 않고는 주가를 레벨업 안 쳐줍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처럼 되려면 결국 이들이 들어오는 게 진짜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다 하락을 안 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기관과 개인 사이에 있어요. 왜? 기관은 개인들은 4조 9천억 한 달 만에 들어온 경우는 아마 역사적으로 없을 거예요. 잘 기억해보세요. 거의 없어요. 2조, 1조 이 정도 들어오다가 멈췄었죠. 근데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있는 힘을 제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보시면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거래소는 올라가도 상승폭이 제한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의 귀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에 사실 코스피는 진짜 상승일 거다.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등도 지금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결국 이 기대감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지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사실 하나가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시장에서는 그저 트레이딩 기회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